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긴급속보, 부동산 대책 폐지 선언. 국토부 장관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중 상당수가 폐지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3개월 이상 정치 공백에 공급 무산, 건설 마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은 2021년 수준으로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상속세와 증여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며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270만호 신도시 공급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한국 주택시장에서 해외 큰손들이 눈독을 들이는데 미국 기관으로 하인즈와 존스랑 라살, 개인은 중국인들, 부동산 매입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스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국토부 긴급속보 부동산대책 정말 폐지 선언. 와, 고개를 숙였네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 솔직히 이 시국에 국토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탄핵 상황에서 이제 시계 제로입니다. 부동산 대책 폐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끝까지 잘 끌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요. 박상우 장관 사입표명, 혼란한 국토부, 부동산 정책도 시계 제로입니다. 말만 시계 제로지 뭐 폐지죠 뭐. 정책 공백, 공급 무산, 건설 마비 이 세 가지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정책 공백. 박상우 장관이 이제 사임을 하면 적어도 선거 끝날 때까지 3개월 이상 공석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정말 치명적이에요.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면 완전 달라지겠죠, 내용이. 물론 이제 부동산 저는 대책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게 옳고 그르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윤 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전면 검토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대책 폐지, 개발 사업, 공급 대책, 건설 대책,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공급 무산. 일단 270만 공급 무산, 27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게 공백기가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신도시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이게 늦어졌어요.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완화, 임대차 입법 폐지 이거 하겠다고 현 정부가 했는데 이거 사실상 야당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무산입니다. 무산. 이렇게 되게 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 말이죠. GTX 등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 국토 정책이 마비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국가 개발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대책들 숫자 붙여가지고 88 대책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다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어떻게 변할지 감도 안 잡힙니다. 건설의 침체는 가속화될 거예요. 대형 건설사 부도나는 곳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왜? 지금 국토부가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놓쳐버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형 민간임대, PF 시스템, 미분양, 지방 미분양 매입 이런 거 다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거 일기 선도지구, 지금 선도지구들 좋다고 뒤까지 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동산 규제 완화 불투명. 지금 부동산 대폭 규제 완화해가지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전망.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2021년 집값 막 폭등할 때 있죠. 그때로 모든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집값이 이제 지금처럼 막 이제 좀 소강 상태로 빠지게 되면 뭐 당장은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당장 이거 나올 거예요. 보세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윤석열 표 부동산 규제 완화는 급브레이크고요. 이제 규제는 강화될 겁니다. 부동산 정책 전망. 세금이 강화될 거예요. 자, 종부세. 2021년에 예를 들면 2주택자 30억 갖고 있어요.
집값은 30억일지 몰라도 갭 투자하면 15억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2주택자가 30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두 개 갖고 있으면, 합쳐갖고 30억이 있으면 1,000만 원 지금 내고 있어요. 2021년에 얼마 냈냐? 7천만 원 냈어요. 7천만 원. 지금은 1,000만 원이죠. 그런데 다시 7천만 원 이상으로. 왜?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면은 7천만 원, 1억까지 뛸 수 있습니다. 미쳤죠? 종부세 이거 엄청나요. 뭐 일부만 받는다? 아이, 무슨 말씀하세요? 서울 지금 집값이 얼만데요? 서울 지금 평균 집값이 13억이 넘는데 서울 집 갖고 있는 사람의 반절이 종부세 두드러 만다고 보시면 돼요. 왜? 공시가격 현실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 지금 유예됐어요. 유예됐는데 3주택자 사실상 중과세 없기 때문에 뭐 가볍게 내죠. 그런데 최대 차익의 70% 두드러 맞아요. 팔자니 양도세 두드러 맞고 끌고 가자니 종부세 내야 하고 미칩니다. 증여세, 상속세 이거 대폭 완화한다라고 지금 계속 말이 나왔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가 돼버렸어요. 원상복귀. 취득세, 중과세도 계속 이어지고 쉽게 말해서 세금 폭탄이 지속돼서 이게 제일 좀 안타깝네요. 자,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재초안 다 이거 없애겠다. 뭐 용적률 완화한다. 이거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다고 다 원상복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재개발을 규제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은 막 재개발 막 활성화시켰잖아요.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자, 대출. 지금 현 정부 막바지에 대출 제한을 했죠. 근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은 지금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조정지역이에요. 이제 이게 서울의 한강라인 거의 전체하고 뭐 분당이나 과천 이런 데 다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어요. 공급 차질. 이렇게 되면 신도시 택지지구가 정상적으로 분양을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 정책이 바뀌는데 규모라든가 속도 면에서 그리고 정비사업 차질이 생기겠죠. 아까 재건축, 재개발 등등 혜택을 덜 준다든가 더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규모가 축소된다든가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개발 계획이 차질, 뭐 GTX, 도시 개발 여러 가지 개발들 많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정권이 바뀌면 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상속세 이거 보세요. 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지금은 이 중과세 임시적으로 좀 유예했는데 기본 세율 6에서 40%대만 내면 돼요. 기본 세율로.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최대 3주택, 2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60%, 3주택은 최대 70%를 세금 내요. 차익의 70%요. 이게 뭐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 자, 현행 지금 10, 20, 30, 40, 50 해가지고 30억 초과까지 있고 이게 개정이 10억 초과까지 40% 하면서 또 1인당 5천만 원에서 뭐 5억까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 다 국회 통과 안 됐습니다. 원상복귀예요. 상속세, 증여세 폭탄이에요. 자, 종부세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1주택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30억 원 이거 갭 투자하면 1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 2개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1,463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런데 2021년에 7,100만 원 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말 미칠 지경이겠죠. 다주택자. 해외 투자자 급증. 아, 이거 한번 좀 새로운 건데 별표를 쳐볼게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해외 부동산 큰 손들이 눈독을 들인답니다. 이제 기업들이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주시합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단순하게 처음에는 임대부터 출발했어요. 오피스, 건물. 그러다가 지금은 주택으로 확산되는 추세고 특히 강남과 한강변. 왜? 그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 평균 집값, GDP 대비 평균 집값 이것만 보지 않아요. 10%,
상위 1%, 상위 0.01%의 집값이 얼마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상위 10% 또는 1% 미만의 집값은 아주 쌉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이 말씀드리면 강남 한강변이 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해외 보세요, 해외. 집값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10배, 20배 나요. 우리나라는 그래봤자 6배, 7배밖에 안 나요, 서울 내에서. 그러면 큰 손들이 오게 되면 확 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좋아요. 기관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개인들은 자꾸 사고를 쳐요. 특히 중국인들. 여기 보세요. 미국 홍콩 하인즈라고 미국 부동산 기업이 있는데 132조나 보유한 큰 회사입니다. 약 30개 자사를 두고 있죠. 자, 존스랑 라살이라고 미국 기업인데 127조 80여 개 자사가 있는데 자, 뛰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홍콩 유브리빙 홍콩계 자, 코리빙 전문 임대, 원래 임대 건물 여기서부터 지금 스타트를 끊고 있어요. 자, 확대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투자가. 중국이 이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한국 땅 잠식 차이나머니 외국인 매수 65%. 와, 이 땅 잠식이 무서운 거예요. 중국은 땅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산당 소유예요.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땅을 소유 못하니까 우리나라 땅을 막 사들이는 거야. 누가? 중국인들이요. 지금 외국인 비율의 65%래요. 와, 이 차이나머니 무섭죠? 이거 엄청나게 때려야 돼요. 못 사게 해야 돼요. 지금 클린턴은 아예 그냥 투자 자체를 못하게 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가. 그럼 우리나라는 그 반절 정도는 해야죠. 다 풀어주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매수하는 것보다 더 규제가 약해. 이거 땅 매입하는 것은요, 아예 그냥 금지시키거나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구로구, 금천구 여기에 지금 중국인들이 집중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집값이 싼 곳들로 집중되어 있는데 싼 곳에서 지금 비싼 곳으로 확대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위법 1위 433건 중에 193건이 위법이에요. 위법. 와, 어마어마하네요. 안보 직결. 사실상 이게 부동산은 안보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인한테 토지라든가 또는 위법적인 요인이 보이는 것들. 자, 투자 분석.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1년 새 12%가 증가했고 수도권이 70%로 집중돼 있어요. 미국 기업, 그들은 민간임대 빌딩 투자 하다가 주택으로 확산되고 있고, 개인은 주로 중국인들입니다.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특히 미국인들 강남 한강 이 상위 1%에 집중하고 있어요. 즉 해외 투자자들이 상위 1%에 집중한다는 것은 상위 1%가 계속 뛴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소득 대비 싸요. 상위 1%가. 여기 보세요. 서울시 외국인 임대 현황. 아예 그냥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본 30%대고 우리나라도 바짝 20%대로.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2위. 임대 시장이, 오피스 시장이, 건물 시장이. 자, 아태지역 국가별 투자 봤더니 21년부터 24년까지 꾸준하게 지금은 서울시 외국인 임대인 현황.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서 외국인 임대를 살아요. 36만이 41만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계속 임대만 살면서 가난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 배가 자꾸 불러간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연도별 국내 부동산 사들이 이번에 개인이 외국인에서 중국인 현황. 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비수기임을 감안했을 때 거래가 지금 많은 거 아니잖아요. 20년, 21년보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20년, 21년보다 지금 거래량이 확 준 상태인데, 그쵸? 거기에 17,482명이 외국인이라면 11,347이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금 2023년에 90일이었던 게 경매로 잡은 게
24년 155. 와, 지금 집합 건물 외국인들 경매 낙찰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올스톱. 서울 재건축 재개발에 먹구름이 끼었다. 자, 공급 대책 270만 원 공급 대책 무산. 공급 부족하게 되면 집값 또 올라갑니다. 소비상 특히 서울은 계속 수혈해야 돼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피가 순환되게끔 해야지, 만약에 확 고이게 되면 폭등한단 말이에요. 땅이 좁아서. 3기 신도시 1기 특별법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런 것들 뭐 무산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대부분 국회법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국토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왜? 대통령 시행령은 이제 끝났고, 자, 국회 통과할 것들만 남았는데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이거 지금 관심들 많잖아요. 재초안 초과이익 환수제 공시가격, 여러분들이 내야 할 세금과 직결된 거예요. 공시가격도 재산세. 알았어요? 불투명해졌어요. 그린벨트 해제한다, 안전진단 뭐 완화하고 재개발 기간 단축 다 불투명해졌어요. 규제 완화 불투명해졌고요.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 이미 진행되는 걸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커서, 진행되는 것들은 또 진행되는 것대로 속도만 좀 늦어질 뿐이지. 자, 세금 대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완화 정책, 이게 원상복귀됐다 이 말은 정책이 강화됐다는 이 말이죠. 상속증여 양도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은 상속세 감축 이런 것들 다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세금을 많이 뜯자 이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세금을 지금 안 걷으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 자꾸 봐준다. 그러면 빚이 늘어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 공무원들, 공사, 이게 자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특성상 신규를 뽑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자정해서 본인들이 그냥 명예퇴직을 하든 뭘 하든 하면서 뽑아 나가야지. 지금 디지털 완전히 된 상황에서 펑펑 놀고 있잖아요. 적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천문학적 적자예요. 공사. 왜 그걸 자꾸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계속 엄청나게 뽑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혈세를 막아야죠. 자꾸 국민들한테 세금 뜯어내가지고 혈세 채우려고 할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주택 중과세 폐지 5월 유예인데, 좋아요. 5월까지 유예되지만 그 이후로 중과세 부활될 가능성이 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은 될 거예요 아마. 왜냐, 이거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대신에 혜택이 있을까요? 그 돈이 어디 있는데요? 누가 혜택을 주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선두지구라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공시가 현실화 폐지, 국회가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초안 폐지, 규제 완화, 아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는 부분적 완화는 있을지언정 굵직한 것들은 원상복귀예요. 주택 공급 대책, 자, 816, 926, 110, 88 이 네 번의 대책이 뭐 했습니까? 이 정책을 만들었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잘했어야죠. 넘어갑니다. 부동산 3대 악법 폐지 무산. 그래요. 이건 악법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근데 이 악법을 끌고 간다면 이건 문제예요. 뜯어 고친다더니 탄핵당해서 재초안 폐지 무산. 여기 임대차 입법 폐지. 지금 임대차 계약갱시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없애야 돼요. 그런 거. 물론 약자 편을 든다 그러는데 아니죠. 일부 극진보층은 아예 그냥 영원히 임대차법 본인이 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같은 법, 그랬다가 다시 또 한 발 뒤로 물러서죠. 우리나라가 진보
보수 이 진영이 극과 극도 있어요. 그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80% 이상의 국민들은요, 뭐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거의 그 선이에요. 선. 중도에서 진보.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극보수, 극진보, 이런 사람들이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옳고 너는 싫다, 너는 나쁘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나라 100번도 더 망했게요. 진보가 정권 잡았다가 보수가 정권 잡았다가. 안 망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극이 문제라고 해요. 극보, 극진. 자, 이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이게 필요해서 그래요. 필요해서. 너무 극진보층이 정권을 잡게 되면 여기 임대차 입법 이런 것도 폐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세금만 뜯어내려고 할 것이고. 왜? 상위 1% 부자들 꼴을 못 봐요. 이거 극보수층이 또 정권을 잡게 되면 뭐 풀지 말아야 할 것도 다 풀어버릴 거예요. 뒷감당도 못하면서. 안 되잖아요. 임대차 입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부작용은 전세가 폭등락, 그리고 수요 공급 왜곡, 임대인 역차별, 제초안 폐지. 이거 좀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인데. 아니 뭐 얼마나 뜯어먹겠다고.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 했다가는요 일반 서민들도 세금 폭탄입니다. 세금 뜯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과거 10년 전 5배 폭등, 미래 10년 후 5배 폭등할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좀 잘 집중해 보세요. 자, 10년 전에 약구정이에요. 여기 10억 정도밖에 안 했어. 30평대 10억 플러스. 지금 55억이에요. 5배 이상 뛰었네. 여기 10년 이전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얘들이 약구정보다 비쌌겠습니까? 더 쌌지. 그럼 10억 미만이네요. 지금 30억 40억. 아직 저것도 안 나왔는데.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나겠죠. 압구정 재건축은. 근데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무것도 아닌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수 재개발 추가 분담금 생각하면 별로다. 아니 집값이 지금 얼마나 뛰는데요. 또 앞으로 얼마나 갈 건데요. 추가 분담금 껌값이죠. 여튼 하고 싶은 말은 지금 10억 안짝에 있었던 게 지금 5배 쪘어요. 여기도 보세요. 한남뉴타운. 뭐 형편없었죠. 가격이. 한강변만 좀 비쌌고. 지금 가격이 어때요? 5배 다 쪘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 얘들 지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밑에 있는 세 곳이 현재 내 투자 금액 3억 2억에서 4억이면 웬만한 거 다 잡아요. 2억에서 4억이면 뭐 투룸, 쓰리룸까지 잡는다면 5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갭 투자로 말하는 거예요. 갭 투자로. 자, 그럼 용산 재개발, 갭부동이나 양재동 재개발, 그 다음에 자양동 같은 한강 라인 별로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얘들이 5배 뛴다고요. 10년 지나면.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데서 돈 많이 투자도 안 되면서 5배 뛸 건,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 부동산 대책이 유명무실화 됐는데 빨리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네요. 국토부 장관의 사임은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 실행이 되고 폐지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